아, 50세주? 50세주. 오케이. 반갑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성재 셰프입니다. 또 오늘은 별들의 맛집으로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형님, 제가 존경하는 셰프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족발집에 왔어요. 저는 안 와봤어요. 근데 그 셰프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족발집이라고 하셔서 와봤습니다. 가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룸이 없구나 여기는. 룸이 없네. 없어. 네. 일단 반갑다 이렇게 보니까. 아 여보세요. 이렇게 됐어? 네.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 제가 지금까지 소개하고 유튜브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경력이 깊고 다양하고 저보다 훨씬 더 박식하시고 아는 분야가 뭐 제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이신 정말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형님 역할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멋진 제가 존경하는 셰프님이자 형님이신 윤하영 셰프님이세요. 네.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언제부터 뭐 형 단골이 됐어요? 뭐 여기? 넌 먹어는 봤어 이 집. 왜냐면 예전에 우리 집에서 술 먹으면 족발 시키는 게 이 집이었거든. 아 이 집이야. 그래서 한 5년 4년 됐지. 여기가 네이버 치니까 3대 족발? 서울 강남 3대 족발? 뭐였는데 맞아요? 그 3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서 있어가지고 그런 거 너무 많잖아. 몇 대 몇 대. 근데 뭐 그냥 내 개인 기준으로는 강남에서 맛있는 족발. 오케이. 네. 뭘 먹어야 되지? 족발 메뉴를 하고 우리 중하고 전 하나 하자 그래. 오케이. 족발 중. 전도 있구나. 이 집 전이 좀 맛있어. 다 마실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해물 부추전인데? 나 좋아. 나 좋아. 오케이, 해물 부추전. 해물부전. 일단 이거 시키고 술은 화이트 하나 하고 네. 백세주를 들고 왔어. 백세주?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 근데 백세주를 나는 그냥 먹으면 너무 달잖아. 그래고 반반 섞어서 진짜? 족발을 먹으면 오케이. 술 좀 먹어. 네. 백세주 진짜 오랜만이야. 이게 새로 나온 백세주거든. 여기 좀 맛 좀 달라졌다던데. 예전에는 이게 살아있는 효모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생효모가 되면서 냉장 유통이고 그래서 소주잔이 마시는데 그냥 거기다 해서? 그래서 그냥 같이 섞으면 1대1이 되잖아. 같은 양이니까. 그럼 백세주가 이제 나오네요. 50세주가 되는 거지. 50세주? 50세주. 오케이. 맛은 있겠네. 맛있어 이거. 이거 좀 오늘 또 큰일 났네. 폭탄주는 처음이에요. 나는 폭탄주 아닙니다 이건.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50세주. 50세주. 칵테일이고 사실 족발이어가지고 페어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여기 형이 또 페어링 한 이유가 있지 또 우리 형님. 고맙습니다. 와 잘생겼다. 색깔이 동네에서 그냥 먹는 족발이랑 네. 좀 다르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뭐 족발을 그냥 뭐 족발이지 했는데 족발에서 온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한번 느꼈고 족발도 귓송이 있다는 걸 알았고 족발 귓송. 귓송은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귓송이 뭔지. 귓송은 일반적으로 불어 단어가 퀴진이 음식이잖아요. 그게 퀴어라는 불어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그 퀴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귓송이고 익힘 정도. 그 이분이 나온 그게 그 귓송의 귓송이. 아시겠어요? 너무 책 번역하듯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족발의 귓송. 일단 오버쿡기만도 안 되고 정확하게 익어야 되고
스비드 오버쿡 하면은 그 무너지는 식감 있잖아. 그 식감이 나오면 나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 족발을. 그러니까 익히는 온도에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 같아. 너무 낮은 온도에서 익히면 안 되고. 안 되고 너무 장시간도 안 되고 센 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징 레스팅을 서양식으로 한 거고. 다른 식으로 한 거. 아, 레전했어. 근데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그래서 쌈 싸 먹기 시작하면은 네. 술 먹게 돼 이제. 술 좀 먹어. 형이 와인에 관한 책을 프랑스에 번역을 하고 이 책 이름이 뭐예요? 혹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랑 라루스 와인 맥가사전. 그랑 라루스 와인 백과사전. 이 책을 줄게. 형 이거 줬어요 저. 그래서 한 3분의 1 읽었어요. 그래. 저. 다시 줄게, 그럼. 알았어. 셰프스 파리스. 파리에는 요리사가 있다. 책을 번역하면 형은 프랑스어가 굉장히 능숙하시는 거네요. 생계형. 아 생계형으로. 생계형. 그래도 그렇게 다 하나하나 봐서 전문적인 어떤 와인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또 하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사실은 그 책이 백과사전이다 보니까 저 백과사전이죠. 5년마다 개정판이 나오거든. 그럼 번역하면서 돈 받고 공부할 수 있겠나 기분 많아. 그럴 것 같고 사실 한국에 거의 뭐 성경책으로 와인을 하시는 분한테는 또 그런 존재던데. 막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좋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되게 한 11시 뭐 이렇게 되잖아. 이제 그때부터 매일 3시간씩 1시, 2시까지 하고 그리고 자고 출근하고 1년 반. 1년만 걸렸어. 와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게 뭐 그냥 하고 싶어 한 건데. 아니 그래도 우리 원샷하지 말고 반잔씩 하자. 오케이. 오늘 우였고요 둘 다. 이거 내가 싸줄게.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형 사주신대 내가. 제가 우리 모수에서 일하는 직원들 매니저들의 뭐 오정일 셰프 막 있잖아요. 막 헬스 셰프도 있고 다 형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온 분들 메시엘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메시엘이 형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장난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떻는지 나는 궁금해 지금. 그래서 오늘 좀 몰려보려고 왔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서비스를 했지. 그러니까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200석이 시작이고 아 진짜? 그 정도 컸어? 성수기에는 기록 수용화 하루에 제일 많이 오는 게 430명.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일이가 그 고기를 감당했던 거거든. 아 사실 저는 그래요. 요리사들이 예술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요리사는 기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가가 아티스트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림을 그려야지 아티스트가 되는 거지. 근데 요리사도 내 생각에는 정말 징그럽게 치게 미장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종일이가 그거를 오랜 시간 했지. 빡세게 했지. 사실 몇 년도예요? 형 메시에를 2012년. 2012년에서 몇 년 하셨어요? 정확히 딱 10년 됐을 때 몰라야지. 근데 2012년에는 저도 2012년에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의 서울시장이 아니고 부산시장은 도대체 어땠길래 메르시엘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부산 거기다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지 나는 상상이 안 가거든. 나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무모했다고 나 생각을 하는데 구물 정도로? 그러니까 부산에 BIFC라는 게 이제 이슈가 있었었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IFC 여의도에 있잖아. 네. 근데 그거의 부산 버전인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파인다이닝이 있는 도시들의 공통점은 뭐 뉴욕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금융 도시고 근데 그게 다 선박금융들이었거든. 근데 BIFC가 선박금융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파인다이닝은 돈이 흐르는 곳에서 파인다이닝이 발전하지 그냥 아니잖아. 와,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할 나는 그냥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그런 것 같아. 파인다이닝이 되려면 관광객이 연간 한 3천만 명이 오거나 방콕도 그렇고 파리도 그치. 그렇고 그치. 아니면 금융도시거나 이건데 부산이 금융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네. 게다가 뭐 처가가 이제 부산이니까 그래 그럼 부산으로 한번 가자. 가보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부산을 가게 됐고 또 한 가지는 프랑스 음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막 프랑스 음식 하면 스테이크 막 달팽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특히 그때는 더. 네. 근데 프랑스 음식은 이제 알겠지만 해산물의 음식이란 말이야. 전형적인. 그래 부산은 항구 도시니까 바닷가에 있으니까 부산이다. 그렇게 또 이어진 거. 그때 가서 어땠어요? 몰라 나는.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숨 한번 쉬고. 그러니까 나는 부산 항구 도시야. 해산물이 많을 거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은 어항이 아니라 산업항인 거야.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고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해산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게다가 좋은 거는 다 서울 올라갔다가 서울에서 경매 가서 내려와. 게다가 조개를 구하려면은 조수간만에 차가 있고 갯벌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부산부터 강원도까지 아무것도 없잖아. 없지. 조개를 받기 위해서 뭐 보령 아니면 태안 이쪽에 있는 채취하시는 분하고 거래를 해서 고속버스 퀵으로 받아서 퇴근하고 터미널 가서 받아오고 다음날 아침 뭐 이런 거를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이거 뭘 하지? 내가 이거 지금 나 냉장차 있었잖아. 그래서 진짜. 그래서 냉장 봉고차가 있었던 게 식재료를 내가 계속 운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현타가 한 번 왔지. 와, 난 몰랐으니까. 현타 정도가 아닐 텐데, 이거 형.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좀 서울만큼은 좋지는 않잖아. 서울만큼이 아니고 지금 아예 그 스트럭처가 없었을 거 뭐야? 어딜 찍었어? 너 왔네. 야 비행기 왔네. 그거. 형, 아니 분량 너무 안 나올까 먼저 왔어. 빨리 왜 이렇게 잘했어. 우리 지금 시작이야.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샤워하고 왔어. 엄청 열심히 뛰어왔어. 잘했어. 야. 잘했어. 다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 혼자 그냥 좀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KTX 타고 막 택시 타고 그랬어? KTX 타고 진짜로. 갔다가 진짜? 고맙다. 아유 고맙다 진짜. 엄청 서둘렀습니다. 진심이세요? 얘 진심이지. 항상 진심이었어요. 진짜. 지금 우리 유튜브 아이트 최고 조회수 찍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 비주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때 진짜 제가 촬영하는지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상관하지 마 너무 그렇게. 이 상가 안 수가 있는 거. 상관 안 해도 돼. 몰래 카메라. 몰래카메라. 진짜? 형이 그날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자 그래서 나갔는데 형 또 왜 그러지? 나 흑백요리사 또 나오라고 꼬시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으로 몰카였구나. 형이 나 사줬는데 너 먹어 이거 너도. 형 쌈 짜주는 거 형이 넣은 거 그대로 넣었어 내가 아까. 매운 김치 넣었어. 충호야 반갑다 오랜만에. 충호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네오 프렌치 비스트로 이런 거. 네, 네오 소개를 비스트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해?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처음에 딱 프랑스에서 이렇게 들고 왔을 때 네오 비스트로 이런 컨셉을 들고 왔었는데 처음이었잖아 그게 너가. 처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개념 자체가 어쨌든 레스토랑의 범주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파격적인 레스토랑을 냈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네오 비스트로는 막 프렌치라 그러면 막 어깨에 힘을 엄청 막 주고 막 약간 이런 장갑 끼고 막. 약간 이런 게 프렌치였다면 네오 비스트로는 조금 약간 격식을 조금 낮추고 그치 편안하게.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요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원하는 거는 조금 더 약간 격식 있는 맞아, 거 맞아. 이게 변화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 딱 충 오픈하고 나서 바로 가고 내가 2016년에 한번 다시 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매거진이 있었거든. 그 매거진에 나는 이 충호를 꼭 한번 하고 싶다. 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근데 새로운 걸 뭘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거기에 조명을 비추고 싶었던 거지. 네, 저는 처음에 충과 열었을 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어서. 근데
가지는 못했고 나중에 가봤지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쩌면 형 시대는 프렌치라는 레스토랑이 그런 거를 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이건. 파인 다이닝이라는 문화는 사실 파리하고 런던에만 있었다고 생각해. 그때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은 약간 파인 다이닝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스타그램이 생기면서 사진을 찍고 어떤 경험과 약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노출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파인 다이닝이 더 큰 몫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당시로서는 식당으로서의 기능의 어떤 이제 어퍼그레이드 버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파인 다이닝 셰프가 경력이 20년 미만은 말도 안 되는 거였어, 무조건. 그래서 그런 오랜 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에서 온 그 맛을 즐기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인다이닝의 트렌드가 없었어. 그냥 안성재 식당 가면 안성재가 그가 트렌드고, 이충훈에 가면 이충우가 트렌드인 거지, 노르딕이 유행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의 오래된 짬을 맛보러 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파인다이닝 오픈할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갈 만큼 고객들이 돈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식당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스트로놈이라고 하던 그게 네오 비스트로의 그 형태고, 그런 면에서 난 충우의 식당은 여기 되게 맞는 방향이다, 첫 번째였고, 충우가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뭐 노르딕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하지 않을 때였는데, 충우는 되게 그 노르딕 티의 그 섹시한 선이 있잖아. 있지. 그거를 먼저 했다고 먼저 생각해. 난 먼저 했어. 이건 편집되면 안 되겠다. 그게 있잖아. 그게 있어. 근데 그게 있었어. 근데 진짜 나도 궁금해.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시니까 네오 비스트로를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스타일로 뭔가 변경해야겠다 이런 거는 어떤 거였어? 약간 너가 제로 컴플렉스를 서울에 처음 열면서. 왜냐면 그 포인트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젊은 셰프들이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진짜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가지고 사실 막 뭔가 형 몇 살? 28? 미쳤다. 이게 너무 어려서 뭔가 이게 캔슬. 천재다. 뭔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 했다기보다는 남들보다 그땐 조금 더 먼저 제가 배웠던 거 프렌치 격식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도 있다라고 먼저 알려주고 싶었고, 근데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었을 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양식을 최대한 양식스럽게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김치찌개 산도는 요런데 어떻게 하면 양식에서 산도를 한 소스에서 한 요 정도로 올려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연구를 조금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이랑 많이 다르겠네. 생각이 달라졌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세계에 없는, 프랑스에도 없는, 한국에 있는 그런 프렌치 식당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형은 지금 2025년에 프렌치 레스토랑 한국에 그거는 어떻게 프렌치 셰프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프렌치 란드리라는 곳에 있죠. 그건 미국식 프렌치를 하는 곳이어서 제가 프랑스에서는 견습은 기사부아에서 잠깐 했지만 아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음식은 알겠지만 그 문화나 이런 거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 좀 되게 중요해. 왜냐면 프렌치는 너무 중요한 퀴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사람들이 오픈한다고 했을 때 물어본 게 달팽이 해요? 아니면은 또 뭐 있었을까? 양파스페요? 꼬꼬방도 그렇고, 정말 프랑스인들은 일도 안 먹는 그런 음식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파리지안 퀴즈를 한다고 그랬고, 나는 지금도 프랑스 음식 누가 나한테 파리 가면 뭐 먹어야 돼요? 물어보면은 파리는 비스트로 가세요. 왜 파인다이닝 가세요?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반인들의 음식에 어떤 소울이 있잖아, 사실. 근데 되게 폼 잡고 포크 나이프 잡고 이런 시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90%가 프랑스 음식이란 말이에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파스타집이 압구정동에 되게 많았어, 로데오에. 근데 지금 로데오에 없단 말이야.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냥 버거집, 그냥 파스타집, 그냥 만만한 프렌치 비스트로집은 그냥 백반집처럼 있는 건데, 사실 서울은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의 임차료가 너무 비싸서 객단가를 잡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가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 더 캐주얼하고 더 편하고 더 만만한 식당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프렌치로. 프렌치로. 이게 또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뭐 미슐랭, 뭐 베스트 50, 예, 랄리스텔. 예, 또 외국의 베스트 시장 셰프. 예, 막 아, 많다 너무 보니까 많아. 여기 약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요리하는 듯한 어떤 뭐 채점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마다 채점표가 있는데 그 채점표를 많은 친구들이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분석을 해서 어떤 식의 끼진이 어떤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서 그런 흉내를 많이 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프렌치 셰프들이 프렌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막 뭔지 알지 나도. 그리고 되게 그들의 노력을 막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요리를 정말 사랑하고 요리사로서의 자부심을 정말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요리에 대한 만족보다 마케팅과 사업에 대한 만족을 좀 더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 아, 그쵸, 그냥 그쵸. 뭐 그렇구나 그런 부류가 있고 저런 부류가 있는데 나도 조금 그게 우려가 된다기보다 다 비슷한 음식이 돼버리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어. 점수표에 제일- 맞추다 보니까 그게 한편은 우려가 되지만 내가 그것까지 뭐 관여를 하기도 좀 애매한 거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해야지 하지만 그냥 선배 셰프로서 어쩌면 그냥 여기 이 몸 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마디를 하면은 조금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뭔가 묵직한 그 코어 그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걸 느껴서 나부터 잘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어쩌면은 요새 젊은 친구들 요새 좀 레스토랑을 시작하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아이 많구나 젊은 친구들. 야 목표가 뭐야 그러면은 막 미슐랭 별을 따고 뭐 하는데 사실 그때 부산은 그런 게 없었는데 아 슬픈 얘기 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애들 뭐 하면 나는 뭐 베스트 50 어쩌고 저쩌고 뭐 미슐랭이 어쩌고 저쩌고 유명한 셰프가 되고 뭐 TV에 나오고 흑백 요리사 말하지만 뭐 우리 시대 또 형이 레스토랑을 오픈할 그때는 그 드라이브 그 에너지 약간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이거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아직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때는 네가 처음이야, 그거 물어본 거. 목표나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걸 하겠다라는 게 뭔가 묵직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뭔지 형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이 오픈하고 한 3, 4년 동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뭐 가이드가 됐건 뭐가 됐건 제일 좋은 평가는 다 받았어 그때. 와인 스펙테이터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었었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기록인 청와대의 만찬을 개인 식당에서 한 거야. 호텔이 아닌. 그런 것까지 다 했었단 말이야. 근데 2016년에 미슐랭이 한국 들어오면서 서울. 일하던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겠다는 거야. 너무 가슴도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건 있잖아. 뭐 그래 젊은 나이고 도전해보고 싶겠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서울로 보내고 파인다이닝 문을 닫았어. 문을 닫고 파인다이닝 자리를 딸롱대로 돌리면서 예전에 브라스리였던 자리를 좀 캐주얼하지만 전보다는 퀄리티를 높인 프렌치로 이끌고 간 거지 계속. 그러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라리스트를 받았거든.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너무 복합적인 게 그때 같이 올라갔던 셰프들은 뭐 다 아는 셰프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때 캐주얼이었거든. 파인다이닝이 아니라. 아 우리가 파인다이닝 하던 시절에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 나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부산에서 한번 해보자. 내가 식당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걸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고객들 사실 난 고객들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게 내 즐거움이거든. 내가 너도 그렇잖아.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고객의 반응이 있지. 그 약간 쫄리면서 약간 기쁘면서 뭔가 고객이 형도 애매해. 열리는구나.
너도 졸려? 이게 되게 의외의 대답을 그러니까. 짜릿짜릿. 그러니까 있잖아. 그래 그걸 부산에 느끼면서 계속 살자. 그래서 뭐 저기 아코르 일을 마치고 올라와서 2020년 9월부터는 내가 맡기로 했는데 그러고 있다 이틀 있다가 태풍 한 방 맞고 그 다음날 태풍 한 방 또 받고 연속으로 이틀 동안에 특 A급 태풍 2개가 왔거든 부산에.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가게 여기 약간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 유일하게 태풍으로 문을 닫은 레스토랑이었잖아. 근데 그러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와, 근데 제가 다는 몰랐으니까 형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되게 많은 걸 경험하셨네 진짜. 지금은 빵집을 이제 어디죠? 청담동에 있는 프레드모어라고. 프레드모아라는 빵집을 이제 얼마 전에 한 1년 반? 2년? 1년 반? 1년 반 전에 그 혹시 왜 어떻게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고객들과의 그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객들과 음식에 대한 프렌치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양식에 대한 거. 그래 가장 그럼 대중적인 걸 해보자. 샌드위치다. 근데 윤하영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원래 음식을 하던 사람이고 내가 빵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막 30년씩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신뢰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애호가의 입장에서 빵을 하는 사람이지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샌드위치를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거고. 맞아. 근데 저는 근데 계속 어린 친구들한테 계속 말해요. 시장이 없는 걸 계속 해라. 시장이 없는 걸 하라. 저는 진짜 계속 말해요. 누가 저 이제 사업하려고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세상에 없는 거 하라고. 이승훈 셰프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걸 해라.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어렵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나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부산에 오픈하는데 무슨 고민을 안 했겠어. 남들이 안 하는 부산에서 오픈하셨잖아요. 망하더라도 맞아. 대단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남들하고 똑같은 거에서 망하면 망한 거지만 하고 싶은 거 하다 망하면 핑계거리라도 있잖아.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인데 되게. 나도 핑계거리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한잔 더 하자. 그러니까 뭐가 맛있어요? 이 집은 그러면 전이지 뭐 그냥. 그래 전 시켜 그러면 우리. 모듬전에다가 족발을 조그맣게 이걸 시킨 거예요. 반족을. 네네. 네, 맞습니다. 혹시 오프너 있으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얘는 줄리안 필롱이라고 로네 화이트인데 브론 화이트. 화이트 와인에서 막 찌르는 산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로네 화이트는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산도가 되게 낮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오크를 그렇게 많이 안 태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족발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족발이 맛있어서 너무 다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따뜻한 족발을 먹었을 때 그게 있어요. 뭐 그런 느낌. 이런 자리 많이 하자. 술 먹는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먹어봐야겠다. 따뜻할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음식도 그렇지만 저는 밸런스를 제일 중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도 너무 산도가 높거나 너무 탄닌이 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밸런스 잡힌 와인을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특히 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페어링할 때 편하게 잘 어울린다.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식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와인들 대중들이 먹을 수 있는 너무 막 왜냐면은 막 설명이 너무 막 거창한 것도 부담스럽고 가끔은. 한식은 진짜 온도가 뜨겁거든. 그렇다고 한 반쯤 식은 알탕을 무슨 맛으로 먹어? 식은 부대찌개는 식은 부대찌개지 부대찌개 아니잖아. 그거. 근데 그게 내 생각에 한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식에서의 어떤 포인트는 음식을 건드리지 않는 알코올이 필요한 건데 왜냐면 이제 너무 세니까 이게 안 되려면 그런 화이트 와인 낫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게 어려운 거여서 저도 답이 없어가지고 형님한테 여쭤봤는데 저는 한식에 그 한이 맺힌 그 있잖아. 고급 식당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 먹는 거는 뜨거운 거 막 끓고 있고 빨리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서바이벌한 인스팅트가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도 하고 좋은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주나 조금 더 도수가 높은 맞아. 걸로 가게 되고 이렇게 막 어떤 진짜 섬세한 향이나 뭐 이런 거를
저는 일부러 맞춰야 된다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도 셰프로서 계속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이런 맛과 경험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형 그냥 궁금해서. 근데 사실 난 페어링은 되게 공식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정해져 있는 것 정해진 것들이 있어. 확실하게 그래서 뭐 같은 지역의 것 아니면 비슷한 향이 나는 것 뭐 이런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두 가지를 다 먹어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전 한 드셔보세요. 전 먹고 전이랑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얘는 온도감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까. 전들 너무 뜨겁지. 이거 한번 드셔도 돼. 싫어 나 그거 안 먹을래. 알았어 먹을게. 그래 조회수 잘 나오지. 알았어. 내가 이거 먹어자. 형도 좋아해서 생각 안 해. 형도 동그랑땡 먹는다. 간장 같이 먹자 이거. 야 괜찮아. 맛있지 않아요? 제대로다. 동그랑땡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온도감이 있을 것 같아. 아 좋아 좋은 운동감이야. 저는 이래야지. 바로 했네 이거. 바로 한 거 이거. 그래서 오래 걸린 거잖아 이거. 근데 이 집 음식이 다 이렇더라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이거 놓고 한참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뜨겁구나. 난 네가 그 흑백 요리사 나갔을 때 예전 니네 스태프를 거기서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난 되게 그러니까 궁금해. 나 진짜 그게 궁금해. 진짜 궁금했어. 그거.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걸 평가를 해야 되냐 안으로 굽을까? 안으로 굽는다. 두 명 있었어요 사실 거기. 그치. 두 명 있었어. 그 백영준 셰프랑 그 트리드 강성원 셰프라고. 1, 2, 3라는 친구는 굉장히 저랑 일하는 거 어려워했던 친구예요. 너무 힘들어해서 막 이게 눈물도 나고 막 그런 친구인데 뜨벅뜨벅 걸어가는데 너무 긴장을 하더라고 그 친구가. 뒷걸음질을 막 치더라고. 나를 피하면서. 그래서 생각나지. 괜찮아 더 이상 너 모수 아니잖아라고 말을 또 했어 내가.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 우리 트라우마 있잖아 다들 일할 때마다. 그래서 좀 어쩌면 좀 인간적이지 못하게 되게 철저했어요 사실. 되게 냉정했어요. 근데 그게 맞지. 예. 근데 정말 솔직히 나도 되게 울컥했어. 1, 2, 3를 할 때는 그랬을 것 같아. 울컥한 게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 먹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네, 딱 먹었는데 내가 쳐다봤어요. 그래서 얘들 막 나 어떡하지? 막, 죽었다 막 이런 느낌인데 나는 모수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그거를 분명히 어디선가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도 그게 있고 계속 발전하려는 노력이 내가 해준 말들을 얘가 들었구나. 너무 고마운 거야 또. 근데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기쁘게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한 마음으로 뿌듯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 난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들이 오픈을 해. 뭐가 나올까? 그게 제일 궁금해. 저들한테서. 그러니까 그게 걱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 있잖아. 약간 그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 적도 있었었고 이거는 좀 안타깝다. 좀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더 이상 내가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건 또 하나의 사회인이잖아. 아니지. 그건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해. 근데 얼마 전엔 저는 몰랐어요. 그런 행복을. 그런 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한두 명씩 커리어에 성장하는 걸 보니까 됐는데 형도 뭐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항상 요즘 오는 친구들한테 항상 면접 보면 항상 녹음된 멘트처럼 해주는 게 있는 게 다 20대 초반이잖아요.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이 20대 초반이면 너희 때 그냥 진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일을 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해.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만 배우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은 분명히 훌륭한 음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꼭 멘트를 해주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빨리 이 사람의 레시피를 배우고 싶고 이 사람의 테크닉을 배우고 싶은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두 번 다시 태어나. 진짜 뭐 보는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태도가 우리 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에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야. 진짜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에티튜드가 제일 중요해. 그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90%가 저도 90%가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를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고 되게 즐거웠고 이런 거에서 이런 음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노동이 되잖아요. 이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집값을 내고 뭐 맞아. 렌트비를 내고 밥을 먹기 위해서 생계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그게 즐거움보다는
responsibility가 되는 거지. 그게 책임이 되는 거지. 맞아. 그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해서 이제 갈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즐거움만 택한 친구들은 어느 순간에는 발전을 못 해.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는 즐거움이 없어질 때도 있거든. 즐겁지 않을 때도 해야 되는 일이 하기 싫어지면 그게 약간 책임감인 거죠. 난 감정적으로 난 이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 나 그만할래. 오케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돈을 받고 일하면 다 프로페셔널인 거야. 그렇죠. 아니면 아마추어야. 그럼 넌 요리사로서 돈을 받고 일해. 넌 프로야. 프로는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면 안 돼. 그럼 네 감정을 숨겨야 돼. 난 그거 되게 얘기하거든. 왜냐면 네가 보이는 그 감정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게 고객에게 나가는 음식에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난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음식할 때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직원들 보면은 진짜 이게 웃으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 사이코패스가 하는 이상. 근데 걔네들이 하는 음식은 달라. 달라. 전혀 달라. 그 이모션이 있어 음식에.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그게 같아. 전달이 돼. 여기. 전달돼. 100% 돼. 난 이건 근데 그게 그 모자른 거는 테크닉적인 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맞아. 야 이거는 이렇게 해.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해. 그게 다른 거야. 그게. 내 감정은 내가 못 전해줘. 그거는 본인의 그거야. 개인 거야. 그거. 개인 거야. 생각과 뭐 배움과 뭐 모르게 여러 가지가 다 통합돼서 그거에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 학부형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좀 해요. 아 자기 집 애가 요리사가 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해. 제가 혹시 자제분께서 요리사는 저소득 전문직인 걸 아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네? 이러면 약간 놀래. 나는 거기까지 설명 못해서 그냥 요리사 하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이게 쉬운 길은 아니고. 너는 작년에 모수 그때 공사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보내잖아. 가족하고 크리스마스 보낸 적 있어? 저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난 아직 없어. 아, 너무하네. 그래도 한 번 정도 난 해주셔야 12월 31일에 저 한번 했어요. 지하실에서 직원들하고 카운트다운을 했지 한 번도 가족하고 해본 적이 없어. 저는 한 번도 뉴 이어스를 샴페인 잔을 들고서는 가족이랑 치얼스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지금 다 100% 직원. 의자. 100%. 아 형은 저는 한 번 했어요. 한번 하시지. 그것도 빡빡하시네. 할 거야. 그러지 마. 와 오늘 그러니까 하나의 토픽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게 아니고 너무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할 말이 여기 우리 있으면은 새벽까지 내일까지도 얘기를 나눌 수 가자. 있겠지만 저도 몰랐던 한국의 프렌치의 역사나 이런 것도 배웠고 또 와인,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견해를 또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셔서 감사해요. 나 덕분에 너무 즐거운 네. 시간 보냈고 또 다른 세대잖아. 너 같은 세대죠. 아니 같은 세대. 아니야. 같은 세대죠. 얘는 같은 세대야. 예? 같은 세대죠. 그러니까 얘는 10살 차이가 나지만 같은 세대죠. 오픈한 시점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세대인데 성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우리보다 훨씬 새로운 걸 많이 알고 오픈하고 나면 새로운 걸 잘 못 보는 거 있잖아. 나 그런 것들도 너무 배울 게 많았어. 여러 가지가 또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 제 자리에서. 네가 노력하면 어떻게 아래 애들 어떡하라고. 그 노력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노력해. 아 진짜. 난 맨날 스트레스 받아 진짜 나는 음식에 대해서. 진짜. 요새는 예전에는 약간 딱딱딱 하면 뭐가 막 나왔는데 요새는 막 며칠을 막 생각을 해도 안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쉬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더 부담을 갖고 더 막 하려니까 어려운 면도 좀 있어.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의 괴로움이라는 게 있지만 플러스 크리에이터의 어떤 괴로움도 있잖아. 더 새로운 거 보여야 되고. 굉장히 오래전에 프랑스 식당을 처음 열었었고 부산에. 그럼 끝은 아니잖아. 지금도 더 갈 길이 멀잖아. 갈 길이 멀고 사실 뭐 지금 하고 있는 빵집도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인데 파인다이닝을 서울에 다시 하고 싶은 거고. 유다영 셰프님이 파인다이닝을 서울에? 근데 이건 대박인데 이거. 사실은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스트로 형태의 프렌치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언제쯤 열 것 같아요? 희망은 내년이야. 내년이야. 그래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샌드위치도 너무 좋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유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한다. 최소한 저 식당 가면 뭐 뒤통수 맞을 일은 없겠다. 즐겁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추우는? 그냥 지금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올해 미쉐린 원스타만 10년 차거든요.
원싸움은 10년 차인데 너는 원로야 이제 되는 거. 진짜 원로다. 원로야 너. 한국에 들어왔은 첫 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가 10년 2016년에 했으니까 네. 10주년 되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발표하는 게 야, 미슐린 원스타 10주년 파티 한번 해야겠다. 그래. 형 왜 또 원스타라고 하자. 아니 그 단정 지어요. 아니 그렇다 이거지. 아니 제가 이거 끊고 지나갈게요. 잠깐만. 형. 9년째야? 그치 지금 아, 9년 알았어, 차. 알았어. 아니. 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20년이 30년이 지나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는 3스타를 두고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발전하는 느낌은 계속 들어요. 그냥 제로 컴플렉스라는 본인의 레스토랑을 그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맞아 한번 해보고 싶어. 멋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할 거. 그날을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자 우리. 진짜. 맛이 섞이니까 되게 특이하네. 특이하지 이상하지.